피부가 예민하고 얼굴에 열과 홍조가 심해요. 골반 교정도 그렇고 다리 길이도 조금 안 맞는다고 하셨고 또 부종도 조금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원장님, 네. 여기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죠. 네, 보니까 뭐 자격증, 표창장, 수료증 굉장히 많거든요. 원래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건가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네. 예, 덜한 것 같아서 항상 보면서 반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네. 지금 사실 좀 놀랬거든요. 그냥 피부 관리하는 그런 자격증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보니까 푸드 테라피스트도 있으시고요. 네. 그거는 여기 꼭 필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특별히 이거를 따신 이유가 있으세요? 손님들한테 네. 식습관에서도 문제가 생기시게 되면 네, 몸에도 네. 또 이상이 생기시잖아요. 네. 식습관의 문제는 위에 문제를 주고 위가 또 경직이 되게 되면 네. 또 근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 몸이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네. 고객님들한테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따로 배운 거예요. 네,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보니까 메이크업 자격증도 있으세요. 네. 예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현장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학원 강사로서도 일을 좀 많이 오래 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자격증과 뭐 강사증 같은 거는 있는 거고요. 네. 그 뒤로 해서 이제 피부샵을 오픈하면서 필요했던 모든 부분들을 네. 공부한 것들, 수료증, 뭐 대회 나눈 것들, 네. 그런 것들이에요. 네. 지금 이 고객님께서는 어떤 피부 관리가 필요해서 지금 이걸 받고 계신 거예요? 이 고객님은 지금 네. 20대 후반 고객님이신데요. 네. 일단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편인 거고, 그 다음에 모공이 좀 많이 보이시는 편이라서 제가 약초 임플란트로 지금 진행해서 피부를 조금 좋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공 축소와 네, 또 탄력 부분과 탄력 부분. 네, 그 다음에 예민한 거는 네. 피부에 수분이 없어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분 부족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초가 안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열을 내주니까 수분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네. 그걸 또 수분을 위해서 제품을 통해서 투입을 시켜주니까 네. 시너지 효과로 해서 그러니까 예민 피부에 수분 부족한 부분을 또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탄력이 붙게 되니까 모공 부분도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약초 관리는 한방 관리라고 오해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네. 한방 관리는 아니고요. 약초 관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는 필링 위주로 이제 들어가는 관리가 약초 관리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관리는 네. 약초로 해서 임플란트라고 해서 피부에 톤이라든지 각질을 정리하는 정도의 간단한 약초 관리를 저희가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하시고 나시면 피부에 수분도라든지 붉음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초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서 네. 육안으로 많이 보여주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물광 효과를 또 바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약초로 제가 테라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약초하면은 부작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네. 네, 약초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약초가 회사별로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약초는 한 3가지 정도의 약초 회사 거를 같이 믹싱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회사들마다 약초의 입자라든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 정도가 약간씩 차이가 나서 네. 저희가 지금은 조금 믹싱을 해서 피부 타입별로 이제 진단을 하고 피부를 진단을 하고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약초가 예전에는 강하게 했을 때는 뭐 피부에 쉽게 얘기해서 허물이 벗겨진다든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초의 양을 조절하거나 들어가는 솔루션을 조절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고객님들이 일상생활을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약초가 부작용이 난다는 거는 아마 그 하셨을 때 고객님 피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신 고객분들마다 네. 이렇게 피부를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네. 맞는 약초를 조절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피부 타입을 일단 먼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니즈를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만 네. 약초의 양이라든지 들어가는 솔루션이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고객님 피부를 정확하게 판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붉어지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오돌도돌한 게 낫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초가 들어가서 쉽게 얘기하면 일을 한다고들 많이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네네. 일하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게 계속 가진 않아요. 그래서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일반 피부 관리랑 네. 약초 관리랑 특별히 약초 관리가 어떤 네. 부분이 더 좋은 부분이 있는지. 제가 약초 관리를 지금 거의 한 9년,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약초 관리를 전신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얼굴에도 네.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시술은 결과적인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네. 약초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도 굉장히 좋지만 피부를 재생시키는 거에서 자연 치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초가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슬리밍이라든지 독소 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약초가 들어가서 결과물도 굉장히 많이 내지만 그 전에 고객님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요. 피부도 마찬가지로 약초가 들어가서 건강하게 피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약초 관리를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네. 저희가 그 단골 고객이 좀 오래돼서 네, 오래 네. 다니신 분들이 많은데 약초를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피부에 탄력도가 너무 좋아요. 약초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들어가는 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들어가는 솔루션이 틀리고요. 네, 네. 얼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약초의 양을 많이 하진 않을 거고요. 네. 아주 조금만 해서 피부가 바로 묘광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약초에 들어가 있는 주요 성분은 쇠뜨기 성분이라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쇠뜨기 성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화학 성분들은 규소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규소가 뭐라 그럴까 더러운 땅에 들어가면 규소 성분이 피부를 그러니까 땅을 비옥하게도 만들고 미네랄 성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러운 물에 규소를 뿌리게 되면 굉장히 깨끗해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약초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규소 성분이 가장 피부에 들어가서 맑고 이렇게 정화시키는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들어갔을 때 독소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약초가 일을 하면서 몸에 독소를 다 뽑아내면서 몸에서 냄새가 나시는 분들도 향이 되게 독한 향들이 많이 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디를 슬리밍 쪽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3주 정도 받으신 분이 허리 인치가 8.8인치 정도 줄으셨어요. 그게 네. 가능한가요? 네, 그게 가능해요. 아. 그래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뭐 식이요법을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없이 네, 그런 거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네. 그런 제일 효과를 네,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몸은 제가 해보니까 네. 자연 치유적으로 그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근육도 원래 자기의 원 방향대로 있게 되면 근육도 몸이 살이 찌지 않는 그런 몸의 상태로 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약초가 먼저 밑에 바탕에서 면역성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체형 교정이라든지 근육 테라피를 받으시게 되면 아마 젊었을 때 아가씨 20대 몸매보다 더 예뻐지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답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궁금한 게 네. 피부과에서 사실 이렇게
관리를 받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네. 그렇게 텀을 두고서 하잖아요. 네. 이 관리는 그렇게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약초가 양이 많은 경우에는 네.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강하게 필요를 했을 경우에는 약초가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 네네. 저희가 해본 결과는 네. 요즘에는 고객님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각질 주기가 많이 변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앰플식으로 임플란트식으로 조금씩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그래서 저희는 네. 그렇게 많이 권하고 있고요. 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그래도 네. 무방한 거죠? 네, 전혀 무방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그분의 뭐 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그래서 허브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천연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네. 약초랑 이거랑 같이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 네, 그래서 그 사람 피부 타입에 따라서 또 들어가는 솔루션이 또 틀려진다는 게 이런 부분들이 좀씩 틀려지고 있죠. 그리고 약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진피층까지 들어가면서 네. 침처럼 꽂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한의원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네. MTS라는 니들 테라피로 약초를 집어넣어서 두피에 아. 이제 그 머리 탈모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도 이제 그렇게도 이제 MTS가 샵에 쓸 수 있는 미리수가 0.25니까 네. 그 정도는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침처럼 꽂혀서 얘가 죽어있는 세포들을 일깨우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생에 좋은 거고 죽어있는 세포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몸에서는 독소를 발생시키고 또 피부에서는 늘어지는 그 주름을 현상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약초가 일을 하는 거고 요 논이는 아시겠지만 논이 자체는 뭐 요즘에 일반인들이 논이 주스도 많이 먹고 마시고 뭐 굉장히 유명하게 이제 논이 주스를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근데 논이가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열매 같은 건데요. 아. 그게 이제 아스피린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요. 진통제 아.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물질이어서 네. 예전에는 이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 없으니까 그 열매를 이제 사용했다는데 아. 우리 몸에서 일산화탄소가 많게 되면 네. 몸이 아무래도 안 좋게 독소가 많이 쌓입니다라고 그래서 네. 이 논이가 들어가면 일산화탄소를 바로 밖으로 뽑아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논이를 약초랑 써보니까 같이 너무너무 시너지 효과가 너무 많이 나요. 독소도 빼주고 노폐물도 네. 빼주고 그렇게 되겠죠.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네. 크겠네요. 그래서 뭐랄까 몸 같은 경우에는 네. 얼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물론 계속 오래 하고 있었지만 네. 바디는 몸을 가지고 있는 고객님 몸 상태에 따라서 네. 너무너무 들어가서 약초가 하는 역할들이 너무 틀려서 저희 너무 지금 재밌게 하고 있는 테라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만큼 효과가 눈에 확연히 드러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번에 저희 오신 손님 중에 하나가 네. 30살이신데 네. 지방흡입술 너무 많이 받으시고 복부도 아. 살이 너무 많이 찌시니까 네, 네. 복부에다가 윤곽 주사도 받으시고 뭐 카복시도 맞으시고 너무 시술을 많이 받으셔서 복부가 왔는데 너무 단단한 거예요. 아. 그래서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는 아시겠지만 주사 바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피부는 네. 단단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만지는 30살인데 피부가 울퉁불퉁해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더 잘 빠지지도 않겠네요. 손이 안 들어가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 손으로 들어갔을 때 웨이브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피부를 가지고 오셨었는데 네. 약초를 지금 한 5번 정도 하셨는데 그분 복부가 손이 들어가고요. 네, 손이 들어가고 그 울퉁한 면들이 거의 평평해지셨어요. 그러면 지방 분해 효과도 같이 보신 그쵸? 거예요? 약초가 들어가서 침처럼 꽂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셀룰라이트는 사실상 그 몸에 있는 냉증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셀룰라이트가. 네. 그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셀룰라이트 부분을 분해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표피 쪽에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럼 혹시 몸이 차고 수정냉증이 있고 그러면 셀룰라이트가 생길 그 가능성도 높은 그렇죠. 건가요?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부위들이 네.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복부라든지 허벅지 네. 뒤쪽이라든지 네, 팔 네. 안쪽이라든지 이런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림프가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아. 부종이 생기면서 셀룰라이트 세포가 커지게 되죠. 근데 이제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 대식 세포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셀룰라이트는
생기게 되면 점점 그 세포가 커지면서 세포가 그 몸에 뭐랄까 단단하게 네. 많이들 변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리포사지라는 리포사지 테라피를 또 하고 있는데 그 림프도 3가지 종류로 나뉘거든요. 림프 네. 부종도. 그래서 거의 요즘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림프 순환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한 2단계에서 3단계, 많으신 분들은 한 4단계, 5단계 중에서 한 4단계까지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네. 그 레티팜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네. 브라이팅 마스크인데요. 네. 얼굴에 가장 그 뭐랄까 수분을 바로 공급해 주거든요. 이 팩도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피부를 안색을 바로 환하게 네,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요 팩은 향이 굉장히 지금 그쵸, 고급스럽게 아주 네, 럭셔리하게 은은하고, 네. 나죠. 네.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뭐랄까 심신이 네.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팩은 저희가 20분 정도 있다가 네. 떼고 나서 저희가 오늘 임플란트 한 부분에 대해서 네. 효과를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2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저희가 발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피부 측정을 끝내시고 지금 관리실로 들어가셨는데요. 제가 그 피부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고객님, 일단 먼저 네. 귀걸이 착용하신 거는 반사가 될 수 있으니까 아, 귀걸이는 뺄까요? 먼저 네. 빼주세요, 고객님. 다 끝났고요. 네. 잠시만요. 자, 결과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진단하는 거를 네. 싫어하시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 자기 피부를 정확하게 보시고 싶지 않다시는 고객님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그래서 잠깐 제가 지금 고객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았어요. 여기요. 아, 네. 요거는 저희가 제거 촬영을 할 때 네. 표피, 진피, 그 다음에 UV 촬영을 하는데요. 아. 지금 리포터님이 찾으신 거는 네. 지금 이제 표피 육안으로 아, 봤을 네. 때 일반 사람들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했을 네. 때 네. 피부 상태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 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리포터님의 피부 상태예요. 아. 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들어와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진피층을 먼저 아, 네, 또 보여드릴 다르네요. 건데. 이게 네. 진피층인가요? 네, 진피층이에요. 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제품을 할 때 진피층까지 제품이 투여가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러니까 말로 들었던 그 진피층인데요. 제가 영역을 설정해서 네. 지금 현재 피부 상태가 어떤지. 아. 근데 약간 화장을 메이크업을 하시고 네. 계신 상태라 약간 네. 수치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육안으로 보이는 네. 홍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멜란식소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아. 주름 방향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영역을 설정한 그 안쪽에서 네. 모공 개수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제대로 된 피부 관리를 하려면 네. 이제 이렇게 피부 측정 필수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거의 대부분은 예민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요 수치를 항상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야지만 자기 스스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아실 수가 있고 네. 홈케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홈케어하는 부분도 이렇게 지도를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아, 있어서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 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메이크업을 해서 파운데이션을 바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파란색과 빨간색을 보이시는 게 네. 비위험군이고 위험군이에요. 일반적으로 설명을 그래요? 해드리면. 네. 근데 리포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보시면 약간 수위가 네. 빨갛네요, 많이. 네, 블루가 많고 그다음에 옐로우와 레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수치가 나오는 게 옐로우가 네. 42.2%예요. 네, 네. 옐로우는 레드로 넘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피부에 열감이 많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레드가 32.7%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두 개의 합산이 거의 70-80% 정도가 되는 거니까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수치네요. 네. 진정 관리를 하셔야 되고 네. 피부에 열감이 있다는 건 나중에 건조한 피부가 바로 가는 거는 사실상 노화 피부거든요. 그래서 네. 꼭 관리를 조금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거기다가 조금 약간의 문제가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지금 홍조도 문제가 되지만 네. 멜란색소 자체도 지금 굉장히 수치가
낮게 나오신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 수치는 어떤 걸 보고 지금 하시는 보시게 거예요? 되면 똑같아요. 옐로우가 지금 되게 많고 네. 다크 블루는 지금 전혀 눈에 띄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색소로 많이 변할 수 있는 피부 상태가 됐습니다라고 지금 여기서도 또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그레이라고 해서 네. 피부의 색소 침착 정도를 지금 나타내는데 네. S그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색소 침착 정도가 한 30% 정도 나타나는 피부가 조금씩은 관리가 필요하신 때가 아닐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부분에 대한 이제 모공 개수가 나올 건데 네. 모공 개수는 머리카락이 한 가닥이 네. 3픽셀이라고 그러는 그 단위로 들어가는데요. 얘가 카운트가 되는 거는 3픽셀 정도의 그 모공 크기부터 카운트가 돼요. 근데 지금 요 에어리어 설정한 곳에서 지금 모공 개수가 1952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수치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따가 아마 네.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낮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관리가 필수겠네요. 네, 조금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근데 바쁘셔서 못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지금 이제 UV는 이제 네. 보시게 되면 육안으로 네. 수분도를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고객님들이 찍으신 분들 중에서 네. 관리를 바로 바꾸서 찍으신 고객님들이 이렇게 환하게 나와요. 수분도가 많게 되면 약간 환하게 나오고요. 수분도가 없으신 분들이 이게 누구 얼굴인지 네, 진짜 안 보이시는 분도 계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리포터님도 지금 얼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수분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일까요, 혹시? 분이 약간 이 분이 아니실까 생각을 하는데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도가 네.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네. 이 에리즈마가 이렇게 높은 지수가 나왔다는 건 수분도가 없다는 거니까 네. 직결이 되니까 수분 관리랑 그다음에 진정 관리가 꼭 필요하신 피부라고 나오게 됐죠. 그래서 네. 멜라닌 색소는 중등에 그러니까 네. 중간 정도의 네. 멜라닌 지금 색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네. 에리즈마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심하니까 빨리 관리를 받으세요. 네. 그리고 색소 침착 홍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붉은 네. 피부? 네. 그리고 색소 침착 정도도 네. 약간의 색소 질환이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모공은 항상 얘가 2,000개가 제일 끝이라서 보는데 네. 거의 끝이죠.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제가 필요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쵸. 과학적으로 이걸 직접 피부 측정을 하니까 정말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피부 측정을 하기 전에는 그냥 피부가 조금 칙칙한 정도? 피부를 관리를 받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기계로 측정을 해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진피층의 그런 멜라닌 색소 그리고 홍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수치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피부 측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 수치를 보니까 저도 관리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관리는 어떤 관리예요? 지금 하고 네. 있는 관리는 저희가 약초 독소 테라피라고 그래서 제일 네. 먼저 발가락 부분부터 저희가 독소 관리가 네. 독소를 빼는 관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몸의 가장 제일 끝에 순한 부분은 네. 용천이라는 부분도 보시지만 네. 엄지 발가락 부분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 각 발가락을 다 풀어서 관절을 다 이완시킨 상태에서 몸의 순환을 돕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손발이 냉증이 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이제 먼저 발가락에서 미세 순환을 먼저 도와주고 있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노니 오일로 해서 노니 에센스 오일로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의 순환을 도와주면서 네. 약초 필이 들어갈 거예요. 네. 발가락에 약초 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발가락에서 자연적으로 얘네가 스스로 필 작용이 일어나면서 네. 열감을 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얼굴하고 피부 층이 틀리기 때문에 네. 발가락은 뭐 얼굴이 따갑거나 뭐가 벗겨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네. 그러면 네. 그 피부에 들어가는 그 약초도 아까 배합을 달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양이나 배합은 양이라든지 배합도 또 피부랑 또 다르게 들어가시나요? 네. 피부랑 틀리게 들어가고요. 몸에 독소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솔루션 자체를 독소 배출하는 솔루션을 쓰고요. 네. 슬리밍 쪽으로 맞추신 분들은 슬리밍으로, 리프팅은 리프팅 쪽으로, 그리고 워낙에 몸에 냉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 원액을 써요. 네. 그래서
그럼 냉증이 많으신 분들은 그 원액으로 쓰신다는 말씀은 그 함량을 높이신다는 네, 말씀이신 함량 거죠? 높이고요. 그래야지 그다음에- 효과가. 네. 약초 같은 경우에도 들어갈 때 네.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약초가 저희가 아무리 약초 양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몸 네. 상태에 따라 들어가는 양이 틀려요. 그래서 자꾸 약초 테라피를 계속 받으신 분들은 네. 약초 양이 매년마다 늘어요. 더 많이 먹어요, 약초를. 약초 가루의 그 용량 자체가 되게 네. 많아져. 그래서 아주 저희가 표현할 때는 맛있게 먹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약초 되게 맛있게 먹는다고. 그래서 피부가. 더 돈을 많이 내셔야겠어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네. 많이 하는데 관리를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약초를 네, 더 맞아요. 몸에서 많이 네. 받아들이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럼 이 고객님께서는 어떤 위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하체 네. 부종이 굉장히 심하시고 네. 골반이 많이 벌어진 상태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엄지발가락 유연을 통해서 네. 골반의 위치라든지 근육의 위치를 좀 정방향대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 네, 네. 피를 통해서 순환을 도와서 몸의 혈액순환을 지금 개선시킬 거예요. 몸에 독소가 가장 많은 곳이 발가락하고 손가락 끝이 보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네. 한방의 경락상에서 보면 발가락 양쪽, 손가락 양쪽으로 그 기혈이 마지막에 이쪽에서 끊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져주면서 말초, 미세 순환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발가락만 관리를 해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골반도 조금 이렇게 네. 교정이 되고 네. 또 부종도 네. 도움이 되고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부종 같은 경우에도 순환에 장애가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을 피부가 지금은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들이 예전에는 제가 고객님들 이제 그만 등 관리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등 관리는 통증에 대한 내가 느끼는 시원함인 거지 네. 병을 개선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제일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하체 부분이에요. 하체 비만이 너무 많아요.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이 하시고 컴퓨터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하체 부종이 많이 생기는데 네. 또 눌려있기 때문에 발 쪽에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진 이 부분에 순환이 안 되셔. 지금 소리가 네. 지금 다 들리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두둑 네. 들리잖아요. 네. 오돌뼈 씹히는 소리가 네. 이 여기에 쌓여있는 이 노폐물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을 다 풀어주게 되면 다른 것보다 나중에 이제 요즘에 류마티스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발 관리만 받아도 하체 네, 관리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발가락이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이쪽 안쪽으로 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체형이 일단 틀어졌기 때문에 원래 발가락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 발가락이 안쪽으로 밀리니까 지금 보시겠지만 여기도 지금 다 튀어나오죠. 아, 네. 그리고 여기 옆에도 좀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얘가 튀어나올 필요가 없는데 얘가 지금 발가락이 안쪽으로 외면되면서 나오는 네. 증상들을 하네요. 그래서 엄지 발가락의 역할을 얘가 지금 하려고 자꾸 튀어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는 발가락이 이렇게 되신 분들은 네. 여기 안에 혹 같은 거 생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교정을 해드리면서 좋아지면 이게 이렇게 네. 되면 이게 들어가서 안 나와요. 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렇게 돼야 자꾸 돼요. 안쪽으로 벌어져 있어야 들어가는 되는 거네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자꾸 체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안에다가 이렇게 솜을 껴드리고 네. 발가락 사이를 저희가 일부러 아. 걸려주고 아, 있는 솜을 중이에요. 넣으시는 네. 이유가? 네, 걸려주고 있는 중이죠. 그럼 집에서도 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하면 네. 효과가 네. 있겠네요. 집에서는 휴지를 두루마리 휴지를 하시면 이거 솜은 약간 물컹물컹 하잖아요. 네, 네, 휴지는 네. 약간 탄성이 있으니까 네. 휴지로 하셔도 괜찮아요. 좀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겠군요. 안쪽에 껴서 네. 발가락 교정기를 하셔서 쓰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발가락은 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집에서 교정기를 끼시고 해도 꼭 교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 이제 이렇게 누워봤을 때, 내 네. 발을 봤을 때도, 내가 좀 체형이 틀어져 있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제가 네, 그쵸.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어차피 자기가 누워있을 때 네. 체형이 틀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삐뚤어 누워있어도 자기가
똑바로 누워있다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체 길이가 네. 이 종아리가 네. 아니라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네. 복숭아뼈를 두고 봤을 때 네, 네. 길이가 틀려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쪽 발이 더 길거든요. 아, 제가 네. 여기서 봐도 살짝 길죠? 여기가 네. 네.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가락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골반에 네. 골반 교정을 하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지금 못 해드리는데 네네.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틀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척추 부분부터 휘어졌다는 얘기고 이 고객은 척추 부분에 있는 뇌 쪽까지 연결이 되는 거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락식이 물론 슬리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만 네. 교정을 자꾸 저희가 근육 테라피를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상. 네. 사람이 차별해보니까 사람이 지금 당장 몸에 일어나서 아픈 것보다 네. 내가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하고 그거를 미리 예방하면서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실에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진단받으시고 자기가 앞으로 올 거를 오지 않게 만드는 것도 미리 좀 예방하는 중요해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건 돈이 네. 내가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네. 이건희 회장님이 그러시잖아요. 네. 지금 여기 배 위에다가 뭐 올려놓으셨는데 이거는 뭔지 궁금하거든요. 항아리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네. 황토로 아, 만들어진 항아리네요? 네. 항아리예요. 네. 그래서 황토는 워낙에 뭐 몸에 네.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네. 황토로 이제 만드는 항아리지만 네. 이 항아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1도씨의 미학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이 1도씨가 낮아지면 암에 네. 걸릴 확률이 많아지고 1도씨가 올라가면 면역성이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여자 몸에서 가장 냉한 곳은 복부 쪽이기 때문에 네. 복부 쪽은 자궁이 여자는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요법으로 하는 거고요. 네. 약초가 발끝에서 지금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이 복부에서 열을 주면 같이 더 순환을 위에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자한테는 자궁은 정말 중요한 곳이고 네. 손발이 차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관리 받으실 때 페이스 관리를 받으시거나 정신 네. 관리 받으실 때 저희가 이 항아리 테라피를 꼭 들어가고 있어요. 아. 네. 그럼 특별히 항아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열이 네. 금방 식지 않고요. 네. 물론 뭐 온열돔이라든지 네. 기계적으로 나와 있는 뭐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네, 네. 아무래도 순수한 네. 이런 느낌, 자연적인 느낌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고객님 몸도 더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몸이 이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그 비닐, 일회용 비닐을 해서 네. 껴놨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온도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몸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뭐 차가우신 분들, 그러니까 네. 냉하신 분들을 보고 네. 습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네. 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아리를 올리고 항아리에 대고 있으시면 비닐 장갑 안에 물같이 흥건하게 나와요. 아. 여자 몸이 너무 습하게 되면 네. 병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항아리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항아리 테라피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는 테라피 중에 네. 하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에스테틱에서는 저희가 관리 끝에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에 올려놓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민을 의뢰하신 저희 고객님께서는요, 피부도 예민하시고 민감하세요. 그리고 모공도 있으시고, 그리고 발에 다리에 부종도 있으시고 골반이 틀어져 계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관리를 받고 계신데요. 관리를 다 받고 계시면 과연 어떻게 변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고객님께서 관리를 다 받고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여기 네일도 있네요. 나도 네일 받아보고 싶은데 저 네일 받아도 돼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컬러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이달의 네일이라고 네.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위쪽에 있는 컬러를 네, 많이 그것도 너무 찾으세요. 예쁘네요. 네. 관리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기분 전환할 수 있으니까. 예. 지금 너무 또 예쁜 색깔들도 많고 해서 화려하게도 해보고 싶긴 한데 그거는 자제를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스톤 붙이신 거예요? 네네. 근데 너무 예쁜데 이거 잘 안 떨어져요? 네, 저희가 단단하게 붙여드리기 때문에 아. 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손을 막 험하게 쓰지 않는 한은 네. 엄청 떨어지거나 하진 않으세요. 옷 입을 때 걸리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는 안 붙여봤어요. 걸리는 것도 이제 네. 틈이 있으면 걸리는데 네. 다 막아드리기 때문에 아, 그 위에를 네, 네. 그것도 그래서, 중요하겠네요, 진짜. 걸리지 않게 틈을 메우는 게 포인트 이런 스톤을 할 때 제일 중요해요. 아. 자꾸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느낌상 그런가? 약간 걸리적거릴 수 네. 있어요. 왜냐면 위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걸리적거리거나 하실 수는 있는데 뭐 아름다움을 위해서면 그 정도는 좀 포기해야 되겠네요. 네네. 바야흐로 좀 쪼개지는. 이거는 나중에 그럼 따로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젤리 같은 경우 집에서 뜯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러면 상상이 굉장히 많아요. 네. 꼭 전문 샵에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네. 제가 손톱이 조금 짧은 편이죠, 하기에는. 네, 근데 요즘에 네. 짧은 손톱 네일이 네. 많이 유행처럼 아, 많이 그래요? 하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손톱을 길게 해가지고 네. 화려하게 했는데 네. 요즘에는 좀 바짝 잘라서 아. 짧은 손톱에다 귀여운 아트 같은 거 여기 끝선에 이렇게 맞춰서요. 네, 손 안으로 넣으실게요. 네. 사실 손톱 기르면 불편하거든요. 손톱을 기르시면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관리를 잘 못 해주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다 보면은 뒤로 네, 벗겨지거나 맞아요. 해서 부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네. 길면. 그래서 너무 많이 길러주시지는 말라고 저희도 말씀을 아. 드리거든요. 근데 너무 또 짧게 되면은 손끝에 굳은 살이 생겨버려요. 아, 또 그래요? 네, 손톱이 살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 이제 살이 손톱보다 더 나와 있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손끝 쪽으로 네. 자꾸 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굳은 살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지금 길이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아, 저 정도 길이면 딱 괜찮아요? 이 정도 길이면은 네. 이제 굳은 살이 많이 안 생기시고 아. 손톱도 아, 여기 와서 네일 아트 받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해주시니까 진짜 너무 좋네요. 네, 다 하고 나서 마무리하는데 큐티클 오일 같은 경우에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살을 잘라낸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큐티클 오일도 발라주시고 또 가지고 다니면서 발라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죠. 수시로요? 네네, 수시로 발라주시면 이제 보습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으시고 큐티클이 이제 환절기 같은 때는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살이. 거칠어지고. 네, 거칠어지고 그런 때 이제 발라주시면은 아무래도 촉촉하게 유지가 되시죠. 손가시 많이 나시는 분들은 네, 맞아요. 저희가 그래요. 요즘에는 휴대용으로 나온 오일들이라서 옛날에 아. 이제 병에 들어있어서 가지고 다니기가 힘드셨는데 네. 요즘에 휴대용으로 제가 발라드린 것처럼 스틱형으로 많이 나와요. 아, 스틱형으로요? 네네. 아. 그래서 이런 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시면은 진짜 흐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쓱쓱 발라주기만 하면 네네. 되는 거겠네요?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아. 예쁜 네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손톱 받느라고 아까 고객님을 깜빡 잊었는데 거기 한번 가볼게요. 확실히 진짜 재밌죠? 약초는 굉장히 재밌어요. 나중에 꼭 오셔서 받아보세요. 네. 약초를 하고 나서 한 3회 정도 받으시고 나서 진단기를 찍으면 수분 함유량이라든지 그 홍조 에리즈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거를 진단기를 통해서도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초를 되게 제가 사랑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약초만한 관리가 없어요. 그리고 뭐 눈으로도 이건 진짜 확연히 네. 드러나요. 얼굴이 밝아지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네. 데콜테를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독일에서 100년 정도 전통을 가진 테라피거든요. 그래서 모든 약초의 가루는 독일에서 만들어서 OEM 방식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서 독일 제품들을 많이 네, 쓰시는 거죠? 다 이 제품의 모든 원료는 다 독일에서 공수해요. 네, 원료가 다 OEM 방식이고요. 우리나라 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피부도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는데 발 관리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약간 좀 가볍고 네. 가벼운 느낌. 네. 진짜 가벼워졌어요. 네. 시원하고. 이게 사실 이게 교정 이런 거야 이렇게 직접 이제 걸어보시다든지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게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실 텐데 부종 같은 느낌은 조금 내가 다리가 좀 부은 느낌 이런 게 조금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맨날 다리가 무겁고 이러니까. 네네. 그래서 부종이 좀 가벼워지신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네. 아까 고객님이 피부 관리도 다 마치시고 지금 속눈썹 연장술을 받고 계세요. 지금 속눈썹 연장을 하고 계신데요. 속눈썹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속눈썹은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고객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는 실크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네, 하시는데요. 네. 실크에도 사실상 종류가 뭐 네. 벨벳 실크, 그다음에 네. 일반 실크, 그다음에 벌크라고 그래서 네. 통으로 돼서 이제 나오는 실크들 종류들이 있는데요. 네. 연장술은 계속 하시다 보면 네. 자기 본인의 그 눈썹들이 많이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는 네.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실크 자체가 무게감이 이제 있기 때문에 모근에 영향을 줘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네, 네. 아니면 이제 글루가 눈썹을 붙일 때 가모에 묻히는 게 이제 네. 글루라는 건데, 네, 네. 글루가 너무 이제 인증글루를 쓰시지 않고 네. 비인증글루를 쓰시는 경우는 눈썹에서는 오래 가게 이제 머물러 있는 거는 오래 붙어서 머물러 있지만 네. 너무 오래 있다 보면은 모근에 너무 영향을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모근에 손상을 좀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엉기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고객님들이 연장하면 원장님 네. 눈썹 많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네, 말씀을 네. 하시는데 네. 관리들만 잘 하시면 저희 샵에 지금 9년 내내 한 번도 떨어뜨리시지 않고 자기 눈썹대로 그대로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시술하고 있는 거는 네. 인모라는 아주 얇은 속눈썹인데요. 네. 그럼 그 실크랑은 다른 거네요? 네. 네. 실크는 가공을 할 때 네.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좀 많은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실크 같은 경우는 커팅을 이제 네. 손으로 수작업으로 아. 커팅을 하니까 끝에 커팅이 일반 자기 자연스러워요. 눈썹처럼 네. 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모근에 영향을 안 주니까 네. 이 고객님도 눈썹이 좀 얇으신 편이거든요. 네, 네. 얇거나 숱이 몇 개 없으신 분들은 자기 눈썹 하나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라 네, 네. 그런 분들한테 인물 시술해주면 자기 눈썹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시고 네. 또 봤을 때 아름다워지는 모습도 되게 마음에 많이 들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 네. 예, 속눈썹 연장들을 다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저도 해보니까 네. 종류도 많아요. 뭐 J컬, C컬 해가지고 예, 컬 종류도 다르고 네.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눈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조금 선택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쵸. 예, 원하는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네. 대로 J컬, JC컬, 네. 뭐 C컬, CC컬, 네, 뭐 네. R컬, M컬, 뭐 되게 이제 회사들마다 그 네. 컬의 종류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네. 제일 좋은 거는 눈썹을 붙여봤을 때 네.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JC컬이 제일 자연스러워요. JC컬이요? 네, 네. JC컬이 제 관점에서는 제일 자연스럽고요. 끝났어요, 시술은. 예쁜가요? 너무 자연스럽고 예쁜데요. 아, 네. 네. 저도 여기서 받을 걸 알았으면 여기서 받았을 텐데. 참고로 제가 네. 약초도 굉장히 잘하지만 속눈썹은 네. 아주 특기 중에 또 하나거든요. 지금 막 거침없이 막 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속눈썹. 아. 그러니까는 눈이 뚫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뭐랄까 피부는 또 피부 나름대로의 네. 사람을 고치는 치유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네. 이거는 아름다움하고 또 직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육안으로 바로, 봤을 네, 때 티가 나는 그리고 부분이니까. 고객님들의 선호도가 네. 피부 같은 경우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거는 너무 이뻐요라고 바로 말씀을 네, 해주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더 뿌듯한 부분이 네. 좀 있죠. 네. 속눈썹 연장술까지 맞추셨는데 거울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눈이 네. 살아있네요. 만족하세요? 네. 전이랑은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근데 전에는 이제 화장을 좀 덜 네, 그쵸. 하나 아무래도. 이제 네. 좀 줄어들었죠. 어. 화장하는 게.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연장술을 하시니까 눈이 깊어 보이고 그윽해 보이세요.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산전 산후 전문가 뭐 이런
제가 네. 애가 딸만 넷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네. 애를 되게 많이 낳는데요. 한 10년 동안 애를 계속 이렇게 낳는데 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애기를 낳고 임신하고 이러면서 느꼈던 게 우리나라가 산전산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의사들이 영역에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못 찾아먹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전산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조금 공부를 하면서 네. 제 나름대로 임신과 출산을 계속 반복하니까 또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거기다 이렇게 접목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전산후는 제가 아마 이 일을 하는 동안에 계속 공부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애들 성장 쪽에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두루두루 네. 공부 진짜 많이 네. 하시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준하는 공부를 해야지만 저희도 손님들을 대할 수가 있으니까 네. 공부는 아마 이 일을 하는 동안은 계속할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원장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정이 있으신지를 볼 수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과 함께 찾은 라파팜스에서 피부 진단과 함께 피부 관리와 전신 관리 그리고 속눈썹 연장, 저는 이렇게 예쁘게 네일 아트도 받았는데요. 피부에 한 번쯤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곳 라파팜스에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어 보시고 또 피부 관리도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것으로 신데렐라 타임 두 번째 임무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